(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8일 전국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60여 년간 달서구 감삼동에서 살아온 정홍규 선생이 자서전 미수해상록을 출간했습니다. (11월 17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애국지사와 유가족 등 시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 여성단체협의회는 달빛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16일 광주 여성단체협의회를 초청해 교류 행사를 통해 협력을 다졌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제10회 전국사진 및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학생문화센터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발레 공연을 오는 24일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무료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8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1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수험생들은 부모님의 배웅을 받고 시험장으로 들어서면서 긴장을 풀기 위해 포옹도 하고 파이팅과 악수를 나누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교실로 속속 입장했습니다. 다행히 수능 한파 없이 포근한 날씨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 시험은 대구 지역 수험생 25,162명이 49개 시험장, 1,064개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대비 27개의 시험실이 늘었으며 수험생도 760명 증가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능 일주일 전 고등학교 1, 2, 3학년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시험장 사전 사후 방역 및 점심 식사용 칸막이 설치, 수험생 마스크 착용, 시험실당 최대 수용 인원 24명,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 자가격리자는 별도 시험장,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며 듣기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간은 집중 단속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수능시험은 오전 8시 40분 1교시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과 영어, 사회과학 작업탐구, 제2외국어 한문까지 5교시로 진행됐으며 오후 5시 45분에 모든 시험이 끝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수능과 달라진 점은 4교시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후 선택과목 문답지 배부,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도 증상 유무에 따라 시험실 분리 운영, 전체 응시시간 붙박이 전면 칸막이 대신 점심 식사용 간이 3면 칸막이 사용 등입니다. (60여 년간) 달서구 감삼동에서 살아온 정홍규 선생이 자서전 미수해상록을 출간했습니다. 어느덧 88의 나이가 된 정홍규 선생은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순간순간 지나간 아름다운 날을 기록하고자 회상록 출간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미술에 대해서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는 것을 한번 정리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래 싶어서 그 자녀들한테 그 도움도 받고
그래 하나하나 더 모으게 돼가지고 그래 시작을 해봤습니다. 1934년 청도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 후 지금의 감삼동에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살아온 정홍규 선생은 젊은 시절 감삼동장까지 역임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를 동장을 시켰어요. 내가 와서 전기였고 뭐 하고 하면서 동네 개척을 했습니다. 또 1991년 서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후 초석회를 설립,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당신제 행사를 정월 대보름날 동민들을 위한 대동제로 만들어 동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행사로 바꿔 지금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정월 대보름 가면 우리 동민 안녕을 해가지고 그 빌고 귀신은 몰아내고 뭐 그 대동제라 하는 거는 돌아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자식들이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준 것에 제일 큰 보람을 느낀다는 정홍규 선생. 이제는 기력도 약해지고 기억력도 흐릿해져가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남아 남기고 회상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1월 17일 제8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애국지사와 유가족 등 시민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광복회 대구광역시 지구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추념문 낭독, 독립유공자 시상과 포상, 그리고 기념사와 신앙송에 이은 특별 공연과 만세 삼창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독립유공자 전국 포상은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해 국내 항의운동에 헌신하신 고 허용님을 대신해 유족이 표창을 전수받았으며 제1회 대구 호국보훈대상 수상자로는 대한독립회복연구단에 가입해 국내 항일운동에 헌신하신 장병한님과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우신 병영도님이 함께 수상했습니다. 이번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도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오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앞으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그리고 애국지사와 보훈단체장 등 20여 명은 오전 9시 국립 시남선열공원에서 순국선열들의 높은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는 참배 행사도 가졌습니다. 대구 여성단체협의회는 달빛 동맹 사업의 일환으로 16일 광주 여성단체협의회 곽선희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회원을 초청해 교류 행사를 통해 협력을 다졌습니다. 대구 여성단체협의회와 광주 여성단체협의회는 2014년 교류를 시작한 이래 매년 양도시를 상호 방문해 두 도시의 시정을 소개하고 문화를 탐방하는 등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여협의 대구 방문 일정은 2038년 대구 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기업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으로 환영식,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서명식, 양도시 저출산 정책 홍보 및 간담회, 문화탐방 순으로 진행됐으며 대구 최초 신진 패션 디자이너와 젊은 창업가를 위한 컨테이너, 복합 패션 문화 공간인 팩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광주 여협의 초청으로 대구 여협이 광주를 방문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5.18 기념공원을 방문하는 등 두 도시 간 이해를 넓히고 우호를 다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광주와 대구 여협은
상호 방문을 자제하고 광주는 코로나19 대구 응원 기부금 기탁과 방역 물품을 보내주고 대구는 광주 여성아동시설에 방역 물품 및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위기 속에서도 훈훈한 교류 활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11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제10회 전국사진 및 유튜브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제10회 전국사진 및 유튜브 영상 공모전은 달성을 다 담다라는 주제로 달성군의 일상과 우수한 관광자원의 가치와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으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해 추가된 유튜브 영상 부문 또한 다양한 컨텐츠와 아이디어로 달성군을 재미나게 표현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는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총 43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일반 사진 부문 금상은 전순욱 씨의 송해공원 원앙새가 차지했고, 스마트폰 사진 부문 금상은 김범용 씨의 나무와 디아크가 선정됐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유튜브 영상 부문의 금상은 김수정 씨 외 한 명의 달성군에서 온 그대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부문 금상 수상작 달성군에서 온 그대는 1인칭 관점으로 달성군의 이곳저곳을 소개하는 컨셉과 구도로 달성군의 다양한 매력을 세련된 감각과 영상으로 담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의 수상작은 달성군의 문화 관광 분야에 새로운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시상식은 11월 22일 오후 3시 달성군청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가 원스 오폰 어타임인 발레 공연을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학생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무료 개최합니다. 이번 기획 공연은 클래식 발레의 대중화와 창작 발레의 예술적 가치 창조를 미션으로 2005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 전문 예술단체인 와이즈 발레단이 공연합니다. 세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모티브를 얻어 새롭게 각색한 원스 오폰 어 타임인 발레는 판타스틱한 발레와 스펙타클한 비보잉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또 대사 대신 귀에 익숙한 영화 음악으로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추억 속에 잠겨있던 영화 음악들을 발레 속으로 가져와 어린 시절 주말에 영화를 보며 자란 세대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학생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1월 18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내 11개 공공장소가 결혼식장으로 운영되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결혼친화공원인 월광수변공원과 배실웨딩공원 등 11개소를 결혼식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개방 시설은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이곡장미공원 등 7개소이며 대구도시철도공사 강당, 대구시 교육연수원 열리지홀 등 4개소는 운영료만 지급하면 대여가 가능합니다. 올해 9월에는 웃는 얼굴 아트센터 야외공연장에서 결혼식을 한 첫 커플이 탄생하기도 했으며 결혼친화공원 2개소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찰칵 결혼친화 포토존과 함께 사진 영상 공모 이벤트를 오는 12월 1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대상 포토존은 달서 별빛 캠프 캠핑장에 결혼친화 카라반과 월광수변공원의 파란 장미의 결혼 부케와 너린 우체통으로 구성된
미라클 연인 존, 사랑의 미로 존, 그리고 수달 가족 존 등 4개소입니다. 공공장소 결혼식장은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달서구청 여성가족과 및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이 명예의 전당을 설치한 이야기입니다. 11일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이 구청 2층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재단 임원, 후원인 및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인재육성 장학재단 명예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2009년 9월 재단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후원한 개인, 기업, 단체 등 감사한 분들의 소중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뜻을 깊이 새기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누적 금액 500만원 이상 기부금을 후원한 기부자들의 이름이 헌액됐으며 명패는 기부 금액별 자석형 명패 형식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고 등재자는 1억 원 이상 기부한 달수구 체육회를 포함 현재까지 총 130명입니다. 이날 제막식 행사는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 행사 개최 후 80여 명의 후원인 재단 임원, 장학생 및 학부모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내당 초등학교 배드민턴 선수들의 전국대회 준우승 이야기입니다. 내당초 4학년 이혜성, 최가은 선수는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11월 2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1 한국초등학교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학생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선수가 처음으로 대회 경기에 출전해 거둔 결과라서 더욱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내당초 여자 배드민턴부는 2017년 12월 창단 이후 현재 구성된 9명의 선수는 학업 성적도 우수하며 매일 방과 후에는 파이팅을 외치며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한편 이정빈 코치는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가도록 더 열심히 지도하겠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재초등학교의 인문학을 통한 감수성 회복 소식입니다. 서재초 책쓰기 동아리 작가의 서재는 8일 동시집 언제쯤 할 수 있을까를 자체 출간했습니다. 작가의 서재는 작년 코로나로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생긴 서재초의 인문학 동아리로 올해 초 스파이 가족을 대구시 교육청 출판 지원으로 정식 출판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꾸준한 판매고를 얻어 전국 수준의 작품으로 우뚝 섰습니다. 언제쯤 할 수 있을까는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만 희망을 나타내는 작품의 제목으로 많은 작품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답답함과 상실감 등을 절실하면서도 가슴 찡한 목소리로 담고 있습니다. 책은 모두 6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1부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답답한 코로나 상황, 2부는 원격 수업의 소감, 3부와 4부는 학교 생활과 가족 등을 소재로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을 시로 빚는 생활인문학을 실현했습니다. 또 5부에서는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를 학생 작가들의 눈으로 해석해 경각심을 주는 작품을 실었습니다. 세 번째는 왕선초등학교 칸알만 학생의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교육부 장관상 수상 이야기입니다. 교육부와 LG연합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주관해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는 작년과 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줌을 활용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한 장소에서 발표하고 한국외대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습니다.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칸알만 학생은 대회 결과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편 다문화 학생의 자긍심 함양과 역량 개발을 통한 대구 미래 역량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대구 세계시민교육센터는
온오프라인 및 찾아가는 지원으로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비롯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 탐방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동서원의 감, 정반소, 고직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전국 서원 중 유일하게 담장에 설치된 도동서원의 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향교의 대성전이나 서원의 사당 건물 서쪽 바닥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 작은 구멍 같은 시설물이 있는데 이런 시설물을 감이라 합니다. 향교나 서원에서는 이곳 감에다 폐백과 충문을 불태우는데 도동서원의 감은 바닥이 아니라 담장에 있습니다. 정면에서 사당을 바라봤을 때 좌측 담장 중간 높이쯤에 있으며 어떤 이유로 감을 담장에다 설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전국 향교 서원 중 바닥이 아닌 담장에 설치된 감은 도동서원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도동서원 방문자 99%가 모르는 공간 정반소라는 건물 이야기입니다. 정반소를 가기 위해서는 외산문과 내산문을 통과한 후 사당을 마주보고 섰을 때 동쪽 담장에 나 있는 작은 쪽문을 통과해야 정반소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곳을 보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도동서원 정반소는 쉽게 말해 여타 다른 서원의 전사청이라고 보면 되는데 전사청은 제기를 보관하고 제수를 장만하고 최종적으로 제수를 재상에 진설하기 전 재물이 담긴 제기를 잠시 두는 곳입니다. 다음은 요즘 학교의 행정실격인 고직사 이야기입니다. 고직사는 소원에 딸린 노비들이 원생의 식사와 빨래를 비롯한 기타 서원 잡일을 했던 공간으로 일반 민가와 비슷한데 방, 대청, 부엌, 창고 마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이한 것은 고직사가 노비들이 생활했던 공간이지만 서원 부속 건물답게 초가가 아닌 기와 지붕이었고 전체적인 공간 배치가 좌우 대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산서원, 옥산서원처럼 서원에 따라서는 고직사 건물이 2채 이상이거나 고직사의 규모가 아주 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8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이태훈 구청장이 지난 12일 한국기자연합회 주최 2021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에서 행정발전공원 부문 인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9회째를 맞는 2021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은 한국기자연합회와 자랑스러운 한국인 인물 대상 심사위원회 주최로 각 분야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번 시상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행정발전 부문 인물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결혼 장려팀 신설로 결혼 친화 정책 추진과 대구 지역 최초 유네스코 아동 친화도시 인증 등으로 행정 발전에 기여한功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대구시 신청사와 대구 산업선 성서공단 호림역 유치로 대구 균형 발전을 위한 서남북권 중심축 개발 토대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1200명과 구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달서구의 발전 기회로 삼아 지역의 미래 발전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달서구 상인이동은 상인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지난 12일 저소득 독거노인 40세대에 단백질 보충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노인의 30%가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 감소와 골절의 위험 증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보충제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각 가정에 단백질 보충제를 직접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백질 섭취 영양 교육 및 코로나 블루 예방을 위한 복지 상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조은혜 상인이동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인이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이 지난 12일 옥포읍 기세리 참사리 달성 농장에서 2021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40여 명이 함께 배추 500포기를 담그고 간내 세터민 140세대에 전달하는 등 협력과 나눔의 의미를 다졌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정성스레 버무린 김장김치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묵묵히 봉사에 임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농어촌 일손 돕기와 재활용 아이스팩 나눔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 캠페인, 이동 빨래방 등 사회적 재난 문제를 해결하고 간내 취약계층 지원에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광서소방서는 지난 12일 용산동에 위치한 용전초등학교에서 제21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 마당 대회 입상에 따른 찾아가는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제21회 전국 불조심 어린이 마당 대회는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후원했으며 올해 행사에는 전국 553개 학급 12,987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구 용전초등학교는 10월 6일에 실시한 전국평가에서 대구 대표로 참가해서 안전지킴이상을 수상했습니다. 부상은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고 지도교사에게도 이사장상과 상금 20만원이 수여됩니다. 김송호 서장은 불조심 어린이마당 안전지킴이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적극적으로 불조심 어린이마당에 참여한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